예, 목요일이고요. 1월의 마지막 날,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. 개장하고 17분, 18분가량 흘렀는데 조용합니다. 잠잠합니다.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박민수 팀장, 방승현 연구원 계속 함께합니다. 박 팀장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요즘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? 예.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 이렇게 답을 달아오셨는데요. 제목을. 예, 어떤 예.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?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예.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좀 나름 저희 증시에 힌트를 좀 한번 얻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과연 어떤가라는 부분들인데요. 먼저 준비해온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S&P 500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섹터별로 상승률이 어땠는가라는 좀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 이제 상승률을 좀 나타낸 모습들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운송 업종이 가장 연초 대비해서 한 10%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, 여기는 두 번째로 한 유통인데요. 소매 쪽이 특히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통 업종의 상승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고, 세 번째로 보험, 그다음에 미디어 이런 쪽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운송에서 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검은색이 그 유니언 파시픽이라고 해서 육상 운송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업체들인데,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북미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뭐 이런 흐름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예. 여기 이제 UPS나 페덱스 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공 운송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결국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인데, 결국에 이제 운송업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결국에 경기 회복에 어떤 신호를 좀 주고 있다. 이렇게 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유가가 최근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,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고 유가는 좀 안정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그럼 과연 이제 그럼 국내는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입니다. 자, 이제 어제 발표된 준비해온 좀 그림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,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파란색 선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.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결국에 경기가 좀 바닥을 좀 찍고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주로 IT 쪽이 대부분의 역할을 좀 잘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 외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,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경기도 결국에는 회복의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나서 회복 국면을 좀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, 네.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쪽에도 역시나 운송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육상 쪽에도 최근에 뭐 택배 같은 경우 특히나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도 운임 인상을 통해서 실적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. 여기에 이제 환율 하락까지 좀 나타나주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좀 되어진다.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해운 업종에서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, 사실 해운 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안 좋지만 결국엔 바닥을 지나서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. 역시나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최근에 어떤 CJ GLS 같은 인수를 통해서 새롭게 좀 발돋움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
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. 경기 회복, 또 운송 관련주 관심이고요. 방승현 연구원의 의견 듣겠습니다. 경기 회복 얘기했는데 경기 회복 속에 관심 가질 숨은 수혜주들이 있다. 어떤 겁니까? 최근에 그 코스피와 코스닥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, 좀 환율이나 뭐 수급 같은 거에 영향에 의해서 주요 지수들과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외 변수 불안 속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저하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과거 경험을 봤을 때나 또는 현재의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과거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은 대부분 3주 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추세적인 디커플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. 또 그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 그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효과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데요. 한국 증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글로벌 증시가 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점과 그 2월 중순에 그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재점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숨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가지고요. 그 숨은 수혜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신흥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27%의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40%가 넘었습니다. 그 회사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인한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는 판단이고요. 또 그 정권 교체 후에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설비 투자가 증가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이머징 국가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화 창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거래소 쪽에서도 중소형주들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흥하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시아 컨테이너선이 주력이 되는 선사인데요. 그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다른 노선보다 그 상대적으로 고가의 운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도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진플라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진플라임은 국내 사출기 시장의 MS 1위 업체고요. 그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방 산업의 확대 지속으로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규모 설비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서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출발 전략이었습니다. 두 분 모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해주셨네요.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,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방승현 연구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